오늘 특별히 이 수요일에 그 사건 사고 많은 와중에 증시는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김계수의 승리투자와 함께 하시죠. 김계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닥을 지난주에 다지고 이번 주에 계속 오르막길을 걸으려고 그런 모양새를 계속 취하는 상황에서 전략들을 깨고 있는데요.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 좀 주요한 포인트들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자, 이제 시장이 이 금주 들어서 상당히 좀 시원치가 않죠. 우리가 이제 2라운드인 미국의 관세 부과 이 부분 이후에 그나마 그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악재가 희석이 되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또 어제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의회 증언을 하면서 나름 미국의 견조한 상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금리는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은 애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주 들어서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업종 종목 부분에 있어서 지수의 하락은 제한적이지만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로는 56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는 5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거의 이 두 종목 정도라고 보면 되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 네이처셀의 이 회장이 구속 수사하고 되고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하한가를 맞으면서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부분이고, 이제 해외 시장으로 보면, 미국 시장으로 보면 좋은데, 우리 시장으로 보면 왜 이렇게 안 좋냐라고 보면, 이제 그 차이는 예전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시장은 법인세 인하라든지 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흐름들이 양호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가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놓여져 있었죠.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또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지난번 BGF 리테일 급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시장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다소 부족을 하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2, 4분기보다 3, 4분기가 조금 어두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과 연관돼서 우리 시장이 상승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의 흐름에 놓여져 있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1130원대, 1127원 이 부분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쉽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주초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상승 흐름을 세게 가졌었던 언급드렸었던 주도 섹터 흐름들이 조정 라인들을 보여줬고, 또 반면에 낙폭한 종목 부분들도 반등하는 척하다가 남북 경협지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로세스대로 진행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또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낙폭이 심하다고 해서 꼭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도 아닌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제 넷플릭스와 관련된 이야기, 그 흐름 부분에서 또 우리 시장이 문화 콘텐츠, YG 엔터 등 비롯해서 스티나 J 콘텐츠 이런 쪽이 다 약세를 보였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라면 이렇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는 형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던 게 MLCC 섹터, 삼성전기라든지 삼화 콘덴서, 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는 항상 계속해서 업황의 호조 흐름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쪽 라인 부분이나 또 문화 콘텐츠 이 K-팝 이쪽 부분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물려도
이쪽에서 물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거래소 지수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내부적인 모습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섹터, 차라리 그쪽 섹터에서 물리라 하는 부분은 낙폭과대 부분의 업종 부분에 있어서는 비단 무역 전쟁, 무역 논쟁 이런 말장난을 하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정 정도 희석을 해도 지금 업황이나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황이나 실적 부분이 나아질 수 있는 쪽.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 조정 분봉 맞은 종목. 오늘 예를 들면 후성 같은 경우도 1.7% 정도 하락이네요. 좀 벗겨놓고 또다시 이틀 음봉 오늘 들어오면 한 2.5% 정도 되는 위치에서는 매수. 그러니까 항상 섹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MLCC나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 섹터 부분은 테슬라가 어제 올라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영국이나 일본 이쪽 이탈리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확장일로에 있는 쪽입니다. 그러면 밀릴 때 매수해야죠. 그러니까 밀릴 때 매수하는 부분, 그쪽 라인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그대로의 전략을 유지합니다. 왜 제가 음봉 두 개라고 그러냐면 제가 어떤 섹터의 주로 종목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AS가 되지가 않죠. 이틀, 길게는 4, 5일 동안 이 텀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께 빨간불 라인에서 공략하란 말을 못합니다. 반면에 그런 주도 섹터는 이틀의 음봉을 가지고 올 때 종목 부분은 여러분들께 눈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잘하실 거예요. 그죠? 일진 머티리얼이나 또 후성이라든지 또 이쪽 삼성전기나 삼화콘덴서 이쪽 이 로봇 관련 이런 쪽 라인 부분에 고용이라든지 이런 쪽 라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쪽 라인 부분에서 밀릴 때 특히 이틀 음봉 라인 부분을 가지고 온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는 전략. 그쪽에서 밀려서 그쪽에서 차라리 물리는 게 나은 부분이다.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라는 겁니다.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섹터가 가장 강한데 그 섹터마저도 떨어진다는 건 여타 섹터, 여타 종목 부분은 더 많이 하락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장 지수 위치에서 주식을 놓고 현금을 갖기에도 부담스러운 국면이라면 오히려 그런 전략 부분은 계속해서 유효한 흐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에 그 반등을 하려고는 하지만 약간 애게 이런 느낌? 여기서의 김기수 팀장의 힌트 전략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